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런 공포감과 불안감을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된 데에는 사실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도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고 사는 어떤 그런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그런 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주로 다뤄왔다면, 사실 최근부터는 이제 그런 질환에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자책감에 대한 영상도 다뤘죠. 이제 자책감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심하면 자기 혐오감까지 가지만, 사실 그런 자책감과 자기 혐오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 좀 어둡게 발현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지, 그런 부분들이 밝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면 자기 주도적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남한테 베푸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선 다르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대급부로 경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 공포감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공포감과 불안감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또 어느 다른 종족보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종족보다도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을 더 크게 느끼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반대급부, 대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런 공포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마치 롤러코스터 또는 뭐 공포영화 뭐 이런 것들을, 뭐 롤러코스터 탈 때라든지 공포영화나 봐야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팔자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뵙게 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공포감을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나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일들, 특히 역경, 어쩌면 시련이죠. 그런 일들이 많았던 분들일수록, 특히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던 분들일수록 나중에 커서 그때를 상기시키는, 그때를 떠올리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의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고스란히 소환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감, 무서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포감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감은 좀 어떻게 다를까? 보통은 이제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바로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운전으로 비교를 하자면, 내가 운전을 이렇게 룰루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떤 차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막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쭈뼛쭈뼛 쓰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느끼는 게 바로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럼 불안감이라는 건 뭐냐? 불안감도 운전으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근데 뭐 한문철 TV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뭐 초보여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여도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력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운전하고 있을 때 전 진짜 중앙선을 침범하면 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라니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뭐 누가 급정거를 밟을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때 느끼는 게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전을 할 때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하나도 긴장하지 않아. 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운전을 정말
정말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걱정과 불안을 할 거예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별의별 상황이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긴장감을 갖고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불안과 긴장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되는 위협에 대한 인지적인 반응이에요. 인지적인 반응. 머리가 돌아가야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런 어떤 공포감, 불안감, 특히나 이런 어떤 불안감이라는 부분은 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런 비슷한 일에서 상처를 또 이렇게 옛날의 상처를 또 들먹이게 될까봐 또 그런 일들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또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 진짜 특히나 어렸을 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꼈을 경우, 그게 뭐 공포 영화나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공포가 아닌 뭔가 가정이 해체되는 공포, 가정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느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많이 싸운다든지, 또는 어떤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셔갖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어렸을 때 그런 공포와 관련된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겪은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인생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긴장을 사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있는 똑똑한 애들이 크게 되면 더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지 않고 긴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고 긴장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조금 좀 약하지 않을까? 속된 말로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불안해하고 긴장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소떼물이나 뭐 이런 양떼물이나 또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인간도 무리 생활을 하죠.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 중에는 모든 동물이 다 똑같은 정도로 불안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 중에는 유난히 예민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들은 풀 뜯고 물 먹고 아주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지만 그런 개체들은 계속 귀 팔랑팔랑거리고 주변을 살피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포식자의 냄새가 난다든지 뭔가 기미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개체들은 겁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뛰어요. 도망갑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풀 뜯고 있고 놀고 있던 다른 개체들은 걔네들 보고 같이 뛰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동물에서는 그렇게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그런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좀 예민한 개체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과거였다면 인간이라는 무리의 생존성을 늘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들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능력이다 보니까 괜히 그런 불안감을 다루느라, 그런 공포감을 다루느라, 또 공포감이 생길 만한 상황들을 피하느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두뇌 에너지를,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해야 될 나의 현재의 에너지를 그만큼 못 쓴다는 거니까 사실은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거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공포감에 대한 센서가 이렇게 과잉으로 증폭돼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이쪽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내 눈앞의 일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나의 두뇌 기능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가능한 그런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역경을 겪고 시련을 겪고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들 중에는 물론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제 영장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어렸을 때 역경과 시련을 겪은 개체는 성체가 되었을 때 좀 더 주눅이 많이 들고 보다 더 소극적이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용기도 부족하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역경과 시련을 겪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금방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시현상, 착각하게 되는데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 현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다행히 거기에서 그 개체의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할 수도 있었고 거기다가 운까지 좋아 운도 좋아서 잘 풀렸어. 그런 사람들은 계속 괜찮은 어떤 인생이 쌓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았던 그런 과거 어린 시절의 과거 일들이 이 괜찮은 인생에 의해서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역경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역경과 시련을 겪은 개체들이 사실 그렇게 성공하는 비율은 적고 역경과 시련을 겪은 개체들이 힘들어하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를 현장에 있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 저런 사람들은 이런 역경과 시련을 겪고도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이지 못하지? 이럴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물론 가장 희망을 가져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어진 거지 역경과 시련, 특히 어릴 때의 역경과 시련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그거를 내가 피할 수는 없죠. 물론 요 영상을 보시는 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역경과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물론 큰 경제적인 사고가 터진다든지 질병이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왜냐면 아이들은요 어른과 달리 별거 아닌 것에서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 어릴수록에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른한테 달려 있잖아요. 어른이 막말로 해서 젖 안 주면 난 굶어 죽는 거잖아요. 아기일수록 어릴수록에 별거 아닌 것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심지어는 지금 중년이 되고 어른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들은 내가 주눅 들고 피하게 되고 좀 이렇게 좀 위축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들게 보냈던 어떤 인생의 경험들은 힘들지 않게 보내는 인생의 경험들이 또 과거로 흘러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운이 좋아서 인생이 정말로 해피한 쪽으로만 쫙 풀려가 준다면야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감정이라도 줄여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의 도움, 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합리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는 요즘 이제 날이 좋잖아요. 밤 되면 이제 기온이 선선하거든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다면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애들들이 그냥 밤마다 뛰어놀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밤바람 쐬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는데 애들들이 한 9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축구를 차고 그네를 타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 하다 하나만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벌써 저는 내일을 생각을 하는데, 내일을 준비를 하는데, 얘네들은 내일이 없어. 그냥 이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9시 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자리를 이제 떴습니다. 걔네들은 계속 놀고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걔네들은 내일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그런 걱정과 불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과 불안이 많으신 분들, 특히 공포감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 능력 때문에 더 이렇게 증폭돼서 느껴지는 부분, 대가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도, 물론 본인의 두뇌 기능이 여유가 있을 때의 얘기겠지만, 그럴 땐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 시대라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에 시달리고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포감이 느껴질 때, 공포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쫙 돋고 식은땀이 잘잘 흐르고, 진짜 귀에서는 막 삐 소리 날 수도, 이명이 들릴 수도 있고, 어쩔 줄 몰라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손발에 힘도 쫙 빠지고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막 눈앞도 노래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반응이 생긴다는 걸 남들은 몰라.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지. 근데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몸에 배 있는 분들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 정말 따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요게 진짜 별거, 진짜 전혀 다른 상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과거에 이런 일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분명히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면 사회생활에 대해서 되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도 불안이지만, 특히 공포감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과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공포감과 그런 불안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도움 받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다들 후회하세요. 어떤 후회하신 줄 아세요? 진작에 이렇게 편하게 살 걸,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았나. 다들 그 얘기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붙이죠. 만약에 마음이 편했다면 그동안에 내가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들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면 나의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덧붙여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